수도권 집값이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집들은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매매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반토막 거래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왜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경우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단지의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가 안 되거나, 두 번째는 그나마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아직은 되고 있거나, 세 번째,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보시는 분들이 그냥 호가가 그대로 있으니까 안 떨어졌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산, 산본, 분당 이런 일기 신도시들은 집값이 지금 4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서울에서조차도 얼마 전에 반토막으로 하락한 아파트들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일단 먼저 수도권 보겠습니다. 강남 생활권이라고 하는 경기도 군포시를 보니까 군포시 산본동 레미안 하이어스 역시 가격이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어진 지는 이제 15년 차 됐는데 삼본초등학교나 한월초등학교 이렇게 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군포에서는 대장 아파트로 꼽힙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9억 4,500만 원에 16층이 팔렸습니다. 이 가격이 4년 전인 2020년 12월 9억 4,500만 원과 거의 같은 가격이죠. 그때도 16층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는 아파트값이 막 뛸 때 2021년 7월에 12억 4천만 원에 2층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3억 50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다시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23년 초에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에는 7억대 후반, 8억대 초반에도 거래가 됐었지만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또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주식처럼 좀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군포의 경우는 지금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 더 가면 수리산역이 나오는데요. 수리산역을 이용하는 금정동 다산주공 3단지 아파트가 다 옆에 있습니다. 여기 역시 전용 84제곱미터가 12월에 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4년 6월, 그러니까 6개월 전만 하더라도 6억 1,2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20% 정도가 6개월 만에 하락돼서 거래를 한 거죠. 이 아파트가 22년 5월에는 7억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2년 만에 한 2억 이상이 하락한 겁니다. 자,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초중고 3개 학교가 다 있습니다. 한번 이사를 여기 들어가면 다른 데 이사를 안 가도 고등학교까지 다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입주하면 잘 이사를 안 나가게 됩니다. 여기 아파트에 단점이 있다면 주차가 좀 어렵습니다. 33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주차가 어렵긴 하겠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때 자동차가 한 가구당 뭐 한두 대가 있을 거라는 상상, 이거 못했습니다. 아니 뭐 일단 아파트만 짓기 바빴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뭐 대출도 어렵고 탄핵 정국으로 불안감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마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5년 새해 들어서는 대출도 늘려주고 또 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반등이 올까요? 사실 2020년, 21년 이때 군포나 인덕원, 동탄 또는 저기 위에 파주 같은 곳은 GTX 노선을 홍보할 때 집값이 자고 나면 막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홍보력을 다 동원해서 GTX 노선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 이런 홍보를 하면서 아주 초급등을 했었던 지역인데, 그때는 뭐 분양하는 신규물마다 완판 행진을 했었죠.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간 지금 그 자리는 그야말로 횡하니 빚만 남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심지어 반토막이 난 곳도 있는데요. 역시 4호선 산본역과 초인접단지입니다. 무궁화주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하철 초역세권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무궁화주공은 31평 이하의 소형 평수로만 1329세대의 아주 큰 단지입니다. 전용 41제곱미터 17평 아파트의 거래를 보니까 지난 24년 12월 19일, 20일 두 거래가 있는데 2억 2,800만 원, 2억 2,3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최고가가 21년 8월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야말로 딱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가격이 4년 전인 2020년 12월 시세로 돌아간 거죠. 자, 여기 24년 6월에, 작년 6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리모델링이 확정된 아파트입니다. 1329세대에서 1444세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직거래 거래를 보니까 이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거래가 됐는데 24년 12월 9일에 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거 따져보면 사실상 최고가 대비 60% 정도 하락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평형이 많은 그런 단지라서 가격이 급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니까 아파트 값이 잠시
뛰었던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재건축할 때 유리한 그 대형 평수,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은 대형 면적의 아파트 가격 여기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오히려 소형 평수로 가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은 좀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건 대형 평수 아파트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정동 모카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5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최고의 가격이 21년에 8억 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최고점을 8억 원 딱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결국 4년 전인 2020년 12월에 거래된 가격, 그때는 5억 9천만 원의 구층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1월 2일 오늘 현재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전체 매물을 보니까 매매 물건이 5,355개, 전세 매물이 1,351개 매물이 있습니다. 삼본동에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군포에서는 삼본동이 사실 가장 번화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매매로 내놓는 아파트가 많다,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마냥 하락하고 또 마냥 뛰어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하면 임대를 놓는 분들이나 또는 투기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격에 거품이 일어나서 마구 막 뛸 때, 야, 이거 정말 급하다, 급해, 빨리 사야 되겠어 하면서 빚을 내서 매수하기보다 하락기에 좀 더 여유 있게 이걸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빚을 덜 내고 사야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아파트 값이 급등한 곳은 또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그렇죠. 또 급락한 지역은 다시 슬그머니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지역을 야, 저기가 많이 하락했구나 라고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비교적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인데요. 계엄에 이어서 줄타내고로 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투기 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투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급등기라야 이분들이 좀 재미가 있을 텐데, 투기를 해도 먹을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투기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년, 21년, 22년 때처럼 그토록 급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비가 뭡니까? 바로 아파트 매수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싼 게 바로 아파트인데, 아파트 매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비이지만 또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가격이 이렇게 올랐더라,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같은 값이라도 이왕이면 좋은 집을 사야 거주의 기쁨과 또 자산가치 상승의 기쁨을 둘 다 누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25년 들어서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상반기에는 대출을 좀 풀어주는 정책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대출을 또 조이는 정책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침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런 유무를 떠나서 정치부터 대외 경제 리스크가 아주 많은 해이기 때문에 정말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무료 강의를 했듯이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께 무료 강의를 좀 여러 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월 4일, 내일 모레네요. 토요일 오후 2시에 2호선 물레역 근처에서 무료 강의를 합니다. 자,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은 부동산, 미래 가치가 조금이나마 더 있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 이 커뮤니티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에도 경매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도 작은 빌딩들의 경매가 마구 쏟아지고 있고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것저것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경매도 무료로 아주 쉽게 강의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괜히 처음부터 돈 내고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닦은 후에 여러분께서 뭐 학원을 가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제가 경매 기초를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값 조종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진짜 해야 될 것은 바로 옥석을 잘 가려야 결과가 좋아진다, 이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